네, 반갑습니다. 우리 1주차 수학과 물리로 그리는 천체 현상, 수업 및 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허블 법칙 체험하기인데요. 여러분들 허블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우주의 형성과 진화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걸어놓은 이 링크로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공부해보고 다음 허블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 도플러 효과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파동이 파원과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진동수와 파장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리나 빛, 이러한 모든 파동들에서 도플러 효과가 관측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허블 법칙과 함께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허블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허블 법칙을 한마디로 우리는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V는 HR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V는 바로 후퇴 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별이나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R은 별이나 은하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허블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우리가 속도와 거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르주 르메트르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후퇴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걸 빛의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허블 법칙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빛의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은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여기에 있는 이 빈칸은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과 영상을 보고 조사를 해본 다음에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허블 법칙에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무줄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허블 법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위치와 속력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개념을 통해서 허블 법칙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무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고무줄에다가 은하 A와 B의 위치를 유성펜으로 한번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하 A는 0.5m 지점, B는 A보다 거리가 2배인 1m 지점에 표기를 하고 한번 실험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고무줄의 길이가 1m보다 더 커야겠죠. 약 1m 정도의 고무줄 혹은 탄성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없다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늘려서 2초 동안 이 고무줄의 길이를 기존보다 더 2배로 한번 만들어 보고 아래쪽에 있는 빈칸의 물음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속도와 가속도 그래프 그리기라고 하는 과제가 있죠. 우리 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변이와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 변화량을 알고 싶다면 어떠한 값의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을 알고 싶다면 당연히 나중의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를 빼주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위치의 변화 혹은 줄여서 변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이가 시간에 대해서 나눠지면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속도란 조금 더 정확하게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하는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량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 중에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한쪽이 진하게 표시된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기호를 우리는 델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델타 R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위치의 변화량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기호고요. 델타 T라고 한다면 이건 시간의 변화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으로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델타 T분의 델타 R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면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속도란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 델타 t분의 속도의 변화량 델타 v를 이용하면 가속도 acceleration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이와 속도, 가속도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등속 직선 운동과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실생활 속 예시 두 가지,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한 실생활 속 예시 두 가지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속도, 가속도 그래프와 처음에 배웠던 허블 법칙을 한번 같이 접목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요. 허블 법칙 그래프는 여러분들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때 이 허블 법칙 그래프에서 X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Y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울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우주의 팽창 상태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X축과 Y축을 정해주겠습니다. X축은 시간 t라고 두시고 Y축은 변이 R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처음 거리를 R0라고 놓은 상태에서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밑에 있는 빈칸들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상대속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상대적이다, 즉 상황에 따라 혹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찰자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우리가 B의 속도에서 A 속도를 빼주면 구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10m/s로 이동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쌤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오른쪽으로 10m/s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A라고 놓았을 때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왼쪽으로 20m/s로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공을 B라고 놓죠. 그때 A가 본 B의 속도, 즉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자, 이것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A와 B의 속력은 10m/s, 20m/s지만 방향이 다르죠.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 그리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둡니다. 따라서 A의 속도는 플러스 10이라고 놓을 수 있다면 B는 마이너스 20으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B의 속도 마이너스 20에서 A의 속도 플러스 10을 빼주게 되면 결과는 마이너스 30m/s가 됩니다. 이 결과를 해석하면 A는 B라고 하는 공을 왼쪽으로 30m/s로 날아간다 라고 관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대속도 개념을 응용해서 우리는 2차원상에서의 상대속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타고 빗줄기를 바라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비가 내리고 있을 때 자동차가 앞으로 가면서 이 빗줄기를 바라보면 어떤 방향으로 보일까요? 네, 여기서도 우리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이렇게 빼주면 이게 바로 관찰자에 대한 대상의 상대 속도가 되죠. 그런데 이번엔 2차원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빗줄기의 속도를 이러한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고 자동차의 속도를 이러한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B의 화살표에서 A의 화살표를 빼주어야 하는데 빼주는 것은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살표를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때 A와 B의 화살표의 합은 이러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곧 화살표의 합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에서 A를 빼준 이러한 방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바라본 빗줄기의 모양은 이러한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밑에 있는 응용 문제도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